아들 하나 못 낳는 계집이 감히 이 집 안방에서 배를 내밀고 있어?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만을 살려주십시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대문 밖에 내동댕이 쳐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실부인 연화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연화는 배를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꽁꽁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냉정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내가 낳을 것도 어차피 계집애일 게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은 이미 다른 곳에 있느니라. 무슨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는 연화. 그때 대문이 열리며 남편 이한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다른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연화,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주막집 기생 춘심이었습니다. 이 춘심이가 이미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배 속에 가지고 있다. 석 달 전 의원이 확인했다. 틀림없는 아들이라고. 연화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직 낳아보지도 않았는데. 닥쳐라. 내년은 이미 3번이나 딸을 낳았다. 내 뱃속의 것도 어차피 계집애다. 한우는 연화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져라. 다신 얼씬도 하지 마라. 철컥. 대문이 닫혔습니다.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배를 움켜쥐고 비틀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 영모에 연루되어 멸문당했습니다. 의지할 곳은 이 집밖에 없었는데. 아가야,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연화는 눈속을 헤매며 걸었습니다. 발이 시려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멀리서 등불을 든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노승이었습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연화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 연화는 산속 작은 암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젊은 비구니가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운사입니다. 스승님께서 보름 전 눈 속에서 쓰러진 보살님을 구해오셨지요. 보름? 연화는 화들짝 놀라 배를 만졌습니다. 배가 홀쭉했습니다. 제 아이는요? 비구니가 옆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요 위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딸.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남편 말이 맞았구나. 나는 딸밖에 못 낳는구나.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슬퍼야 하는데 이 작고 따뜻한 생명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야, 내가 있어서 어미가 살았구나. 연화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설아라고 지었습니다. 눈 속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천운사의 주지스님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보살, 이제 어찌할 생각이시오? 연화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지 않소? 예.
그렇다면 여기 머물며 의술을 배워보는 것이 어떠하오? 의술 말씀이십니까? 주지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어이였소. 환속하여 이곳에 머물며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지요. 보살의 손을 보니 의술에 재능이 있을 것 같소. 연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느다랗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복수하고 싶지 않소? 주지스님의 날카로운 눈빛이 연화를 꿰뚫었습니다. 당신을 버린 남편, 당신을 내친 시어머니,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빼앗은 그 천한 계집, 복수하고 싶지 않소? 연화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시오. 의술을, 침술을, 약초를. 이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당신이 고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집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오. 그날부터 연화의 처절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이제 설화대사라는 이름의 명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베일을 쓰고 다니는 신비로운 의원. 불치병도 고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15살이 된 딸 설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환자가 많이 왔어요. 그래, 알겠다. 연화는 여전히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님, 급하게 뛰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한우 대감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도련님께서 급병이 드셔서 명의를 찾고 있다고. 이한우. 연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병이라 하던가.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고열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한양의 모든 의원이 손을 들었다고요.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때가 왔구나. 알겠다. 내 직접 가보겠다. 어머니. 설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설아야. 어미를 믿어라. 이한우의 저택. 연화는 15년 만에 그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 쫓겨났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대사님. 하인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예전보다 더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그 첩춘심 덕분이겠지요. 안채로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오셨습니까, 대사님? 노파가 된 시어머니는 연화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연화는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환자는 어디 있소? 이쪽입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침상에는 15살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춘심이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팔에 매달려 있던 그 주막집 계집. 이제는 안방마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사초 독.
설사초는 산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독초였습니다. 일반인은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먹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한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 백발이 성성했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소. 정말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한우는 연화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무슨 대가든 치르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연화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대가라. 줬소. 내가 이 아이를 고칠 때까지 나는 이 집에 머물 것이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도 내 얼굴을 보려 해서는 안 돼오. 나는 얼굴을 본 환자는 절대 고치지 않소. 알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화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연화는 규의 방에 들어가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춘심이라는 계집, 요즘 어찌 지내오? 연화는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허허, 그 계집 말입니까? 아들 하나 낳았다고 안방마님 행세를 하지요. 예전엔 그래도 말을 잘 듣더니 요즘은 버릇이 없어져서 아들을 낳았으니 기고만장하겠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때를 이을 아들인데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 며느리는 딸만 셋을 낳고는 쫓겨났지요. 가엾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쓸모가 없으니까요.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며느리 지금 어디 있소? 글쎄요. 죽었겠지요 아마. 만상 몸으로 쫓겨났는데 살아남았을 리 없지요. 연화는 참았습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규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붉은 반점이 사라지고 열도 내렸습니다. 오 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우는 기뻐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독을 탄 사람이 누군지. 바로 춘심이었습니다. 규는 춘심의 친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사님, 정말 우리 규가 낳은 것입니까? 춘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제 곧 완쾌될 것이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춘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춘심은 매일 밤 규의 약그릇에 뭔가를 타고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며칠 전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밤중 춘심이 몰래 규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춘심은 품속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 규의 약그릇에 털어 넣었습니다. 저건 설사초 가루.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춘심이 규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왜?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며칠 동안 춘심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춘심의 방에서 발견한 낡은 편지 한 통.
춘심아, 나는 떠난다. 우리 아이를 잘 키워라. 그 양반은 모를 것이다. 편지 끝에는 행각승 도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중의 씨였구나. 춘심은 이한우를 속이고 중의 아이를 양반집 아들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도구로 죽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계집. 연화는 편지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사님? 한우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춘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규 도련님의 병이 완쾌되었소. 오, 정말입니까?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소. 연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규 도련님은 이 집안의 핏줄이 아니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우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규 도련님은 이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오. 대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춘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앉으시오. 연화의 차가운 목소리에 춘심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규 도련님을 치료하며 맥을 짚어보았소. 그 아이의 뼈대, 혈맥 모두 이 집안 사람의 것이 아니었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규는 분명 우리 아들입니다. 한우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소. 연화는 품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한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춘심이라는 계집은 당신을 속였소. 규는 떠돌이 중의 아이요. 그녀는 당신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춘심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한우는 이미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더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규 도련님의 등을 보시오. 중들이 갖는 붉은 점이 있을 것이오. 한우는 비틀거리며 규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한우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소. 붉은 점이. 찰싹. 한우는 춘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인연. 감히 나를 속였어. 감히. 마마. 용서해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닥쳐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썩 나가라고. 춘심은 끌려나갔습니다. 15년 전 연화가 그랬던 것처럼 연화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감, 한 가지 더 여쭙겠소. 무엇이오, 대사님? 예전에 이 집에 있던 정실 부인, 그분은 어찌 되었소? 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쫓아낸 것이 아니오? 그렇소. 그 부인이 낳은 아이는 정말 딸이었소? 한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베일을 벗었습니다. 나요, 영감. 순간 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하? 놀랐소? 15년 만이요.
연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연화, 당신이. 한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연화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그렇소, 어머님. 저 연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만상 몸으로 눈보라 속에 쫓겨났던 그날, 나는 산속절에서 딸을 낳았소. 그리고 15년간 의수를 익혔지요. 그래서 규를 치료하러 온 것이. 그렇소. 복수하러 왔소.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내쫓았소. 하지만 정작 당신들이 금지옥엽으로 키운 그 아들은 남의 씨였소. 우습지 않소? 한우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몰랐소. 정말 몰랐단 말이오. 몰랐다고? 몰랐으면 되는 것이오. 연화는 한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소. 평생 함께 하자고 했소. 하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라고 하자 당신은 나를 버렸소. 주막집 천안 계집을 들이고 만삭인 나를 쫓아냈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15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연화는 한우를 밀쳐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것이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오. 연화, 입 닥치시오. 연화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 집에서 병든 사람으로 살 것이오. 내가 당신을 간호할 것이오. 평생. 뭐라고? 당신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평생 곁에 두고 고통받게 할 것이오. 연화는 품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독이 아니오. 하지만 이것을 먹으면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오. 정신은 멀쩡하지만 몸은 꼼짝할 수 없게 되는 약이지요. 연화, 그러지 마시오. 왜 안 돼오? 당신은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갔소. 이 정도는 약과 아니오? 연화는 한우의 입을 벌리고 약을 부었습니다. 한우는 곧 온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규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규를 막아섰습니다. 비키시오, 도련님. 아니, 이제 도련님이 아니지요. 대사님,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복수요. 연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안 사람이 아니오. 떠돌이 중의 자식일 뿐이오. 그게... 가시오.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오. 규는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췄습니다. 15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야,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앉으십시오. 노파는 떨리는 몸으로 앉았습니다. 연화야, 제발 용서해다오.
용서요. 연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소. 아들을 못 낳는다고, 계집애만 낳는다고, 집안의 수치라고 했소. 그건. 하지만 정작 수치는 어머님이었소.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의 아들이 다른 남자의 씨였으니 말이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죽이지 않을 것이오. 대신 어머님은 이 집에서 평생 하인으로 살 것이오. 뭐라고? 내 딸 설아를 모시며 살 것이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하인이 하는 모든 일을 할 것이오. 그럴 수는 없다. 할 수 있소.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시오. 선택은 어머님 몫이오. 시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알겠다. 좋은 선택이요, 어머님. 연화는 방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한우 집안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감댁 아들이 중의 자식이래. 그 춘심이라는 계집이 대감을 속였다더라. 어머 세상에. 그럼 15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운 거네.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한우는 온몸이 마비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은 멀쩡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영감. 연화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콩죽이요. 먹기 편하게 갈아왔소. 연화는 한우의 입에 죽을 떠넣어 주었습니다. 한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한때 양반 대감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전처에게 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영감, 후회돼요? 연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를 쫓아낸 것, 후회돼요? 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이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소? 아들이 뭐가 중요한지.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요. 연화는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은 나를 아들을 못 낳는다고 천대했소.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어머니 말 한마디에 나를 버렸소. 하지만 나는 혼자 살아남았소. 그리고 딸을 키웠소. 그 딸이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이요. 연화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당신은 평생 이 방에서 살 것이요. 나는 당신을 돌볼 것이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요.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연화는 방을 나갔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설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설아야. 이제 끝났다. 연화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이겼구나.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규가 찾아왔습니다. 대사님, 아니 부인. 규는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춘심이 말이냐? 예. 연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심은 이 집에 없다. 쫓겨났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모른다. 알아서 찾아보거라. 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다. 연화는 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그저 태어났을 뿐이다. 잘못은 어른들이 한 것이다. 가거라. 그리고 내 어미를 찾거든 잘 모셔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균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혼자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의 복수가 끝났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어머니, 설아가 곁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구나. 연화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더니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 네. 어머니는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사셔도 돼요. 연화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야겠구나. 그날 이후 연화는 설아와 함께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우는 평생 침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인이 되어 설아를 모셨습니다. 춘심은 규와 함께 떠돌다 주막집에서 늙어 죽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한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우는 백발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영감. 연화는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소. 하지만 연화는 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도 않소. 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도 어리석었을 뿐이요. 사랑보다 체면을, 사람보다 대를 중요하게 여긴 어리석은 사람이었소. 연화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곧 당신도 나도 죽을 것이오. 하지만 우리 딸 설아는 살아남을 것이오. 그리고 이 집안을 지킬 것이오. 연화는 방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설아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살아남아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